왜 아니- 왜 해야 되냐? 이제 시비에 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이번엔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유기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산성이다. 이제 요거를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루미늄 이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. 그럼 얘네들이 비료의 반응에 어떤 좀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인산 비료랑 가장 좀 밀접하다.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주도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상식이라고 봐도 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인산 비료를 좀 많이 쳐라. 이제 내륙에 비해서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된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.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알루미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산성 토양에서는 그 알루미늄 이온이 조금 많은데 얘가 인산이랑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인산 비료를 넉넉하게 주더라도 그 들어가면서 동시에 알루미늄과 반응을 해서 굳어버린다. 다시 말해 불용화돼 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인산 비료를 좀 넉넉하게 줘가지고 그 식물들이 좀 충분하게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을 또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인산 비료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산의 어떤 좀 축적, 염류 집적이 우려되는 부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무리 이제 투수성이 좋고 하더라도 장기간 이제 연작을 하게 되면은 그 염류 집적의 피해는 어디서든지 나타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내지는 4년에 한 번씩은 이제 킬레이트 토양 개량제 같은 것들도 한번 토양 검증을 해보셔서 이제 토양 이씨가 너무 높다, 토양 염류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제 킬레이트 토양 개량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네,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. 유기물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? 이제 내륙에서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제주도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퇴비나 그런 것들은 매년 이제 밭에 꾸준히 넣으라라고도 어느 추천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. 또 넣어주시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토양 뭐 개량되면 좋고 CC 높으면 좋다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죠. 과합니다. 계속해서 퇴비라든가 그런 유기질이 함유된 비료들을 계속해서 줬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. 유기물이 많으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식물체와 질소 경합이 나온다. 좀 더 쉬운 말로는 질소 기하 현상이 아무래도 조금 더 친숙한 용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 첫 번째로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유기물이 완전히 부숙이 다 된 유기물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질소를 가지고 식물과 미생물이 경합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좀 부숙이 덜 된 게 들어갔다. 그러면은 그 내부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질소를 사용을 합니다. 자기들이. 그러면은 식물들이 이제 공급을 받고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될 질소를 미생물들이 자기들이 써버리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식물과 이제 경합을 해서 초반에 마땅히 공급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. 다시 말해 초반에 비료는 충분히 줬는데 그럼 비료가 부족한 듯한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.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제때 빨아먹혀야 될 영양분들이 조금 제대로 이동이 되지 못한다. 그래서 유기물이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런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. 두 번째로는 그 유기물이 많으면서 만약에 수분까지 많다. 그러면은 혐기성 조건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메탄과 황화수소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쉬운 조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스들은 이제 혐기성 조건이 나오면서 뿌리 호흡에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요. 세 번째로는 유기질 비료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유기질 비료를 장기간 그리고 요것만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성분들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양분 불균일이 생기면서 식물 생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소위 뜬 땅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 뜬 땅이 무엇이냐, 요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뜬 땅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요 뜬 땅이 이제 뭐냐면은 식물의 뿌리가 땅에 이제 활착을 딱 해가지고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. 그런데
유기물이 지나치게 많아 버리면 어떤 비중의 차이라든가 뭐 입자 크기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토양 입자들이 뿌리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. 뿌리들이 토양 입자 사이사이에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딱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뿌리가 조금 뜬다. 그래서 이제 좀 쉽게 말해 뜬 땅이다.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토양 중에 뭐 유기물이 충분하다. 어떤 뭐 또는 특정 성분이 이제 충분하다. 내지는 과잉하다. 요런 경우라면은 뭐 퇴비를 한번 건너뛴다든가 뭐 유기질 비료를 한번 건너뛰고 다른 비료를 사용을 한다든가,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족하다면 퇴비를 넉넉하게 쓰셔야 되고 유기질 비료를 넉넉하게 쓰셔야 되고요. 내 밭에 맞는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